안녕하세요. 외식 사업 하시면서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문제, 이거 정말 신경 쓰이죠. 법적 책임이랑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처벌 규정부터 해서 예당하는 방법, 또 혹시 문제 생겼을 때 제재를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까지 있더라고요. 이번 대화로 이 위험을 좀 명확히 아시고 실질적인 대응책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. 잘못하면 영업정지에,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서요. 외식업 운영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.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를 그냥 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좀 놀랍네요. 1차 적발되면 15일, 네, 15일 정지죠. 그리고 2차는 1개월, 3차는 3개월 영업정지. 근데 만약에 이걸 판매까지 했다면요, 그럼 훨씬 더 무거워져서 1차부터 1개월, 2차 2개월, 3차 3개월 정지에다가 이게 또 별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팔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. 식품위생법상 폐기용 또는 교육용 이런 표시가 명확하게 딱 없으면요.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를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나중에 깜빡하고 못 버렸다거나 이거 내가 먹으려고 든 거다 이런 해명은 거의 사실상 안 통한다고 보셔야 합니다. 그렇군요. 사후 해명보다는 미리 표시하고 분리 보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. 네네, 그렇죠. 그럼 애초에 이거 판매 목적 아니었다 이걸 증명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바쁜 매장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그 식재료가 우리 가게 메뉴에 아예 없는 거다. 아니면 다른 사람 주기로 셨다는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, 아니면 보관 장소를 딱 분리해놨다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. 네,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.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어렵거나 또 안타깝게 이미 위반으로 이렇게 적발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좀 집중해야 합니다.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여러 참작 사유라는 걸 잘 제시하면요. 실제로 제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참작 사유요? 네.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외부 요인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게 고의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실수였다. 그리고 소비기한 지난 기간이 아주 짧고 양도 적었다. 이런 경우요. 또 처음 위반한 거고 실제 판매나 사용은 전혀 안 했다. 그리고 영업정지 당하면 우리 가게에 정말 큰 타격이 온다.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죠. 특히 첫 위반이고 실제 판매나 사용이 없었다. 이 점이 감경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와, 이건 진짜 실질적인 정보네요. 그냥 법조항만 아는 거랑 이렇게 대응 방법을 아는 거랑은 정말 다르겠는데요. 그럼 만약에 처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불복하고 싶을 때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 뭘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?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. 만약에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좀 어렵고 그보다는 영업정지 기간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주된 목표다 이러면요. 행정소송, 그러니까 법원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행정심판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행정심판이요? 왜 그렇죠? 왜냐하면 그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더 폭넓게 이렇게 고려해서 처분을 좀 깎아주는, 감경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. 반면에 법원은 주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고요. 실제로 15일 영업정지 처분 받은 걸 행정심판 통해서 7일로 줄인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행정심판이 좀 더 그런 사정을 봐줄 여지가 있다. 네,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외식업 하시는 우리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무엇보다 평소에 소비계양 관리,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. 습관처럼 폐기용, 교육용 표시 딱 하시고 보관 장소 확실히 나누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원 교육하고 관련 기록도 좀 남겨두고요. 이런 사전 예방이 정말 최선이라는 점이죠. 맞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응 절차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참작 사유들, 이걸 미리 좀 잘 준비해 두시고 처분 감경 가능성을 높이려면 행정심판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감경된 사례도 있으니까요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우리가 법규를 지키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철저하게 식재료를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문제일까요? 아니면 이게 고객의 신뢰를 얻고 또 우리 사업의 장기적인 평판을 쌓는데 어떤 더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 걸까요? 어쩌면 위생관리라는 게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